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 사무총장 임명을 둘러싸고 지금 꽤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날 선대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이제 아까 우리 지호님 소개해 줬지만 처음에 이제 권성동, 권영세, 이양수가 이제 선대위를 방문했잖아요. 이 김문수 후보 캠프를 방문했잖아요. 거기서 단일화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여기가 한덕수 당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 맞아요. 그 인사에 뭐 공동선대위원장 쭉 이제 이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총장을 장동혁 의원으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서 좀 발 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다 보니까 장동혁 의원이 지금 뭐 이걸 갖다가 아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좀 여러 가지 뭐 물밑에서 했는 모양이죠. 장동혁이 안 맞겠다고 또 사퇴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권영세가 다시 이양수한테 좀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권영세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넣었는데 발표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또 이걸 바꿨어요. 자, 그리고 오늘 그 봉축 배보식이 열렸습니다. 조계사에서. 거기에서 한덕수가 김문수에게 오늘 만납시다. 뭐 세 차례인가 뭐 네 차례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김문수가 그럽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4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5월 11일 전에 단일화를 해라.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지금 7시에 긴급 의총이 열린다. 그게 제가 조금 오늘 압축적으로 정리한 이건데 자 우선 사무총장을 놓고 왜 이런 갈등이 생기죠? 그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의 한계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의 전반적인 친윤들의 인식은 뭐냐면 김문수 솔직히 이 대선 후보 좀 자력으로 된 거 아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다음에 김문수가 홍준표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한동훈을 제치고 이 56% 득표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오늘 아침에도 저는 동아일보가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한덕수 카드. 가장 빨리 가장 화끈하게 한덕수와 하나로 합치겠다. 이거를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그 한덕수 마케팅이 김문수의 득표로 이어진 거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친윤 주류나 이런 데서는 너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임마 이 얘기 속으로 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가 완전히 지금 후보 선출된 지 오늘 며칠째예요. 이틀이죠. 이틀 만에 바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쌍권하고 이양수가 가갖고 단일화를 막 압박하니까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 바로 칠 수는 없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뽑는 거니까 그렇죠.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사무총장이니까 과거에 2007년 그 조기 대선 때도요.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홍준표가 후보 확정이 되니까요. 비대위원장 임명진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 원내대표가 누구냐면 정우택이에요. 그러니까 정우택이 그 당 권한대행 겸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홍준표가 원내외 그 당협위원장 모임이 있는 거기서 그 사무총장을요 날려버려요. 그래갖고 그때 이철우 있죠, 이철우 경북지사 하는 이철우가 자기 뭐 중학교 후배인가 그럴 거예요. 이철우로 전격적으로 교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른정당으로 쪼갰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1차 먼저 돌아오고 나중에 뭐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2020년 총선 때 합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1차로 자유한국당 복귀하는 것도 그냥 당대표가 당무 우선권이 있다고 홍준표가 전격 결정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역대 그 대선 후보가 되면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당원 당규상의 권리를 이용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당을 장악하거든요. 그 핵심이 사무총장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양수가 김문수 면전에 할겨 안 할겨 막 이러니까 김문수 뚜껑 열고 이양수 잘라. 그리고 장동혁으로 한 건데 그 장동혁을 권영세가 공작을 한 거예요. 장현.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래 되면은 이게 단일화 물 건너가잖아. 당신도 단일화 하고 싶어갖고 김문수 캠프 들어갔던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이 이걸 받아놓으면은 단일화가 더 꼬이고 어려워진다.
권영세가 집요하게 그 장동혁을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동혁이 한술 더 떠갖고 입장 발표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김문수 캠프 들어간 거는 단일화하라고 들어간 거지 김문수를 꼭 뭐 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다. 이래버리고 자기는 사무총장 그까이 거 안 맞겠다. 누가 바보 됐어요? 김문수 완전 바보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서 당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친윤들이 이제 그 당 지도부 지금 뭐 권건희 거의 협박 수준을 이야기한 것 같네요. 그러네요. 스펙타클하게 네. 전개를 해주시니까 무슨 드라마 보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사실 본인이 단일화 나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겠다. 나는 김덕수다. 이렇게 하고 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결선에서 예상보다 높은 퍼센테이지를 받은 것에 저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나는 단일화에 가장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후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후보권을 쥐고 보니 조금 생각이 달라지신 것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당 입장에서 아니 마치 당의 그 결선을 마이너리그 예선전처럼 만들어버리고 당일부터 후보를 압박해가지고 이거 당장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양측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사심이 곁들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한동훈 후보가 그 처음에 단일화에 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그 단일화 자체에 대한 그 단어 자체를 쓰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경선에 집중해야 될 때다. 경선 이후에 어떤 세력이라도 다 규합을 해서 함께 갈 거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우리가 당 경선을 얘기를 해야지 단일화 얘기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원칙론적으로 가장 바른 얘기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막상 자기가 이제 결승에서 티켓 거머쥐고 나니까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아니 왜 한 후보도 진작에 나도 단일화에 결정적으로 나도 지금 적극 나설 거다 이런 얘기 왜 못했을까? 바보 한동훈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는 안과 밖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정치인으로나 본인은 똑같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죠. 뭐 청수무어라는 말이 있어서 이제 그게 뭐 좀 안 좋은 뜻으로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투명한 것, 결과적으로 원론적, 원칙적으로 가는 것이 그 대미에서는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김문수 후보가 그 요즘에 혹시 길구봉구라고 남성 듀오 아세요? 길구봉구. 두 분 다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길구봉구는 들어봤어도 요즘에 문수덕수. 그 요즘에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은요. 뭐 을지문덕 포함해서 뭐 문덕쌍수, 문수덕수 상당히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국면 펼쳐질 걸 진작에 예상을 했었어야 되고 참 당도 딱하고 김문수 후보도 뭐 아까 바보 됐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참 딱한 국면이다. 국민의힘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참 보면요. 대국민 사기극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편에 진짜 이게 사기극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 정치란 게 그렇습니다. 정치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치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정치인의 그 핵심 자산은 신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재명이 저렇게 한 이유도 결국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참 거의 우리가 소위 이제 일본말 내다바이라고 그러나요? 그 당에는 그런 기분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단일화 이야기하다가 정작 뭐 딱 되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했나? 내가 진짜 단일화 한 줄 알았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지원님 김문수 후보 잘 알지만 그분 고집도 한 고집하잖아요. 한 고집 해요. 그리고요 김문수가요 이렇게 보면 사고의 유연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뭐 하나 꽂히면요 그 한동훈과의 그 뭐예요 1차 토론 채널 할 때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 그걸 한 8번인가 9번 하잖아요. 두 번째도 그 MBN 타자 토론할 때 그거 메가폴리스 그거 한 10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 김문수 사고가 그렇거든요. 항상 뭐 하나 꽂히면 거기서 못 태어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언제냐면 2012년에요. 그때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80 몇 %로 압도적 그걸로 당선이 되고 그게 2012년 문재인 꺾고 대통령 되잖아요.
그때 새누리당 경선 때 김문수가 말이 2등이지 네. 그거 두 자릿수 겨우 나왔나 마나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도 딱 보니까요. 제가 그때 김문수 캠프 본부장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과거가 나오네 또. 저 참 진짜. 근데 보통 이제 그 전당대 되면 이제 수락 연설문하고 네. 저기 승복 연설문. 근데 수락 연설문 준비할 이유가 없죠. 앞서서 원사이드 게임인데. 네. 그래갖고 그 저 이제 승복 연설문을. 근데 그게 딱 그 명문이 뭐야?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때 박근혜 그 짧지만 굵은 그 승복 뭐 우리 다 잊읍시다 뭐. 네. 뭐 하루 이틀 걸려서 안 되면 맨날 며칠 뭐 걸려서라도 잊읍시다. 그게 박근혜라고 하는 정치인의 이 저 정치적 상품성을 확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두고두고 그게 이제 굉장한 자산이 된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모범 답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이제 좀 캠프에서 흉내 내가지고 그 네.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했더니 시큰둥한 거예요. 뭐 이런 걸 왜 하냐 이거야 이런 걸로. 예? 그러니까. 이 김문수라는 사람이 그래요. 한번 딱 자기가 뭐다 아니다 싶으면요. 네. 안 받아들여요. 네. 근데 지금 이거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요. 저는 무조건 저는 이제 바보 됐잖아요. 어차피. 자기가 장동혁 찍었는데 장동혁이 자기 뒤통수 까버린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김문수는 남은 게 뭔지 아세요? 악으로 깡으로 개기자.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그 김재원 있잖아요. 네네. 김재원이 아침 라디오 나와서 그랬잖아. 한덕수 너는 당비 1,000원이라도 내봤냐 그랬잖아요. 네. 이제 이러다가 진짜 어디 절에 들어가신 거 아닌가 몰라요. 옛날 보면 뭐 이 버틸 때 YS는 저 어디 그렇죠. 저 부산 뭐 거저 가서 있었고 또 이 웬만하면 다들 또 절에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아까 김재원 비서실장 이야기 하셨는데 김재원 비서실장이 지금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이게 뭐 한덕수 후보가 진짜 1,000원이라도 당비를 내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이게 보면 당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당이라는 게 그냥 헛개비 아닌가?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들고 그렇게 많이 캠페인하고 당원들 77만 명 동원해서 2번, 3번씩 투표하고 그렇게 후보를 뽑아놓고 당비 1원도 안 내는 사람한테 다들 그냥 친윤들이 몰려가서 호로록 이 후보 뭐 다 내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그럼 당이라는 게 그냥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하러 본인들 시간 쪼개서 그 여론조사 응하고 뭐하러 당원들 이 투표하고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찍이 정치는 허업이라고 그러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지금 허당이에요. 허당. 지금 그런 식으로 치면 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김재원 비서실장이 당비 1,000원이라도 낸 사람이냐라는 얘기도 했지만 투표용지에 한덕수 이름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 이야기였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강을 해가지고 우리 후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한번 해서 정말 어려운 선거지만 이겨보겠다라는 마음이 애초에 있었나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고 또 여기에서 지금 막상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묘한 입장을 취하면서 지금 뭐 어디로 절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까지 나오는 걸 보면 참 앞길이 막막하다. 네.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긴급 의총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의총해가지고 무슨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염려가 되기도 하네요. 자, 오늘 그래서 리얼미터가 이 가상 대결하고 지지율 조사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그 선거 이후에 것과 그다음에 국민의 경선 이후에 것들을 한 게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적합도 있어서 이제 그 전체 지지율은 1.9%, 그다음에 한덕수가 30%,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이걸 할 때는 월등히 많아요.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저렇게 이제 지지율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한덕수가 믿는 거는 저거 아니에요. 네. 네, 저거 밀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요번에 그 전대 룰이 저거 아니에요. 저기서 따블 아니에요, 따블. 네네. 그 김문수가 어디도 명함 내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음꼴이 된 거죠. 국민의힘이 실컷 전당대회 뭐 해가지고 그 최종 파이널까지 간 사람들은 기타금 3억이 냈거든요. 네. 1차 1억, 2차 2억, 파이널 또 1억 해갖고. 근데 그래갖고 뽑아놨는데 바깥에 있는 후보가 더블 숫자로 국힘 지지층에도 더 나온다. 이거 웃긴 거죠.
그러니까 참 그거는 일간의 소문에 이제 그 한덕수 부인께서 이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한테 뭐 돈 문제는 알아서 해달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그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재명과의 어떤 3자 대결에서는 여전히 뭐 이 아직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3자 대결에서는 1위로 이재명이 46%에 나왔고 여기서는 이제 한덕수가 34%, 이준석이 5.9%, 또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이때는 이재명 46%, 김문수 27.8%, 이준석 7.5%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단일화라는 거는 우리 후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이 영역 확장 네.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그렇죠. 단일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두 후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상 보수 후보 내에서 그냥 그렇죠. 그분들 중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결국 그거 갖고는 이 싸움 해봐야 게임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드러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단일화를 왜 하는가? 그냥 뭐 교통정리 차원인지 뭐 당권 대권 뭐 이거 그거 갖고 교통정리 하려고 그런 건지. 근데 여하튼 이런 모든 기획이 저 서초동에 계신 오늘 뭐 또 개 끌고 뭐 한강공원 뭐 이제 산책하고 오늘 계시더라고요. 감독님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참 윤 대통령 요즘 한가하십니다. 예. 오늘 저기 한강 그 동작대교 밑에 네. 한강공원에서 그 리트리버 개 한 마리 데리고 일단 중간에 저 벤치에 앉아갖고 쉬고 있는 모습을 네. 어떤 그 시민이 찍어가지고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언론사에. 네, 네. 그런데 또 저기 경선 전날은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식당에 갖고 윤상현하고 강명구랑 몇 네. 사람 불러와 같이 뭐 또 술 폭탄 먹어. 먹었다 그러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서초동도 개입하고 있고, 예, 쌍권은 쌍권대로.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개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예를 들면은 나경원이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따갖고 거기 옆에 앉았잖아요. 네네. 근데 김문수는 대권. 그러면 나경원이 김문수는 나이 많으니까 이번 대선 실패하면 다음 당권 도전 안 할 거다. 그 당권 내가 하자. 뭐 좀 이런 계산으로 지금 거기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뭐 굳이 좀 제 뇌피셜로 그냥 관심법을 써보면 그래요. 근데 지금 관심법 아니라도 다 나와. 다 나오죠. 얼굴에 다 나와요. 얼굴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 뭐 저기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보면 나와요. 네. 근데 그 저 김문수를 밀었던 TK의 원로 그룹하고 또 저 친윤 의원들은요 아까처럼 야 문수 니 그냥 그 저 한덕수한테 대권 주고 니 저기 니가 그 당을 장악해갖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나경원은 또 뭐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런 무슨 그 어디 이상한 코미디. 네. 예, 이게 지금 이 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참 이 정당이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진실하게 좀 이렇게 보이고 좀 정직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 모습을 국민들이 보시면서 과연 이 정말 보수 세력의 어떤 대표적인 정당이라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저쪽도 워낙 문제니까 뭐 합니다만은 참 이쪽도 보면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한덕수 후보 보면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요. 보통 이렇게 대선 후보 이렇게 자기가 안 가도 나오면 좀 바빠야 되잖아요. 네. 막 어디 찾아가야 되는데 뭐 거의 총리 땡보처럼 거의 뭐 그러니까요.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나를 지금 내가 총리했으니까 이거 뭐 떠받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분 도대체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자꾸 한동훈 후보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 대표의 경우에는 진짜 짬이 없을 정도로 아우 같이 다녀보셨잖아요. 예, 그 중간에도 또 라방까지 나중에는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실버 버튼이라고 구독자 10만 이상 되게 되면은 네. 실버 버튼을 받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날 네. 석촌 호수에서 해피워크 하고 나서 이제 그때 딱 그게 그 초과가 되면서 네. 실버 버튼의 이제 주인공이 됐을 정도로 지방 일정하고 또 언론 인터뷰 짬짬이 하고 중간에 또 라방하고 그러니까 식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석촌호수 온 그날도 거기 오기 직전에 편의점에 가가지고 전부 다 컵라면하고 삼각김밥 그거 이제 드시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한덕수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어디 계시는지 좀 알 수 없는
그런 쉬고 형편이 계신가요? 아닌가. 네. 근데 아마 본인이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이게 뒷받침해 주는 분들 일정 짜고 조율하고 무슨 언론 스케줄 잡고 이런 것도 아직 자리가 안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 뭔가 결정이 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주 지나가면은요. 한덕수 후보는 굉장히 급해질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방금 전에도 보셨습니다만 지금 2배 나온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 요구해서 이제 2배가 나왔으니까 그 한덕수 후보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나 더블이야. 이거를 지금은 아마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 주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또 다른 모습 펼쳐질 겁니다. 네. 참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선에 대한 이 지지율은요. 지금 좀 허망해요, 사실은. 이게 결국은 이제 대선의 어떤 종점으로 가면서 사실은 이제 뭐 지지율이 낮은 후보도 이제 1대1 대결이 되면 그럼요. 급격히 모이게 되고 네. 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요. 이런 것 지금 소용없습니다. 결국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어차피 보수층들은 이쪽 이 국민의힘 쪽에 상당히 많이 와 있고 이 중에서 투표를 포기하느냐 하느냐 그것만 남아 있어요. 네. 어차피 이재명 쪽은 또 그쪽에 탄탄하게 지금 단결돼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결국 중도층 국민들이 두 사람을 이렇게 재봤을 때 누구에게 투표하느냐 이것만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예, 김문수 후보가 희생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이거는 25일인가 뭐 투표 용지가 인쇄된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단일화하려고 해도 그 전까지는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김문수 측에 이제 탈레반들이 나올 거예요. 김재원부터 시작해갖고 진짜 김문수파, 네. 김덕수파가 아니고 김문수파. 예. 여기 이제 탈레반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버티기. 예. 근데 이거를 의원총회를 열어서 뭐 108명 전원 일치에 무슨 결의문을 채택하고 김문수를 압박한다 한들. 아니 웃기잖아요. 한들. 아니 자기 당 후보들이 뽑았는데 그 사람한테 지금 그것도 뭘 하라고 코미디지만 그러잖아요. 하여간 코미디지만 그렇게 한들 그 지금 김문수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김문수가 못하죠. 마음을 바꾸지 않느나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 압박하면서 버티는. 지도부는 한덕수하고 뭐 하라고 압박하고 김문수는 뭐 이리저리 핑계 대면서 아웃복싱하면서 이제 버티고 네. 이게 이제 지루한 게 오늘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현실적으로 김문수를 뭐 저기 덕수 올리고 문수 내려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수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확고한 법적 지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네. 예. 이 국면이 저는 굉장히 지리하게 가갖고 그 이달 말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야, 그러면 이게 상황이 역전될 걸요. 지금 일단 이게 뭐 돈이라는 게 특히 우리 저 한덕수 후보는 돈에 민감한 분인데 자기 돈 쓸 것 같지는 않고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당의 돈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정직하지 못하면요 결국 이렇습니다. 뭔가 계략을 가지고 뭔가 사람을 동원해서 뭔가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결국 또 이런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 우러나오는 지지로 이렇게 뭉쳐지고 그런 어떤 에너지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대선에 경선에 그 본선에 가면 결국은 지지층들과 이 결집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옛날 선거 사례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노무현이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다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말고 지금에 있는 걸로만 판단하려고 하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장 큰 패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오늘 홍준표 후보가